인사드릴게요. 2부 세션 4회를 맡은 사회적 협동조합 빠띠의 빵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행사의 어쩌면 본격적인 순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6개 단체에 이제 좀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제 3가지 세션을 저희가 준비를 했고, 그래서 첫 번째 순서는 그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역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울산 YWCA와 magdalena 공동체 활동들, 경험들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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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 어려운 자리 그런 거 아니고, 편하게 서로 얘기 나누는 자리다. 그렇게 좀 계속 제가 편하게 오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좀 활동했던 경험들 좀 얘기 나누고, 저도 사전에 좀 질문 준비한 것들이 있어서 그 얘기도 좀 나눠보고, 또 이렇게 타운홀로 남겨주시는 의견들이나 또 질문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로 저희가 앞서 아카이브 사이트하고 위키를 좀 만들었는데, 그 단체 소개와 아카이브와 위키에 대한 설명들, 어떤 것들 좀 중심으로 그렇게 좀 만들게 되셨는지 얘기들을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울산 YWCA부터. 네, 안녕하세요. 울산 YWCA 권한별이라고 합니다. 일단 굉장히 많이 떨리고요. 손을 지금 많이 일단 저희가 이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희가 1982년 6월 8일에 창립한 여성단체입니다. 그래서 많이 아시다시피 한국 YWCA 연합회가 있고 지역에 50개 Y가 있습니다. 울산 Y는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는 단체이고요. 저희들끼리는 이제 백화점식 운영이라고는 하는데, 이제 여성, 청소년, 소비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아카이브 사업을 진행을 해왔는데요. 아카이브를 하면서 아카이브하고 올해는 위키까지 하면서 저희의 목표는 최대한 좀 많이 담아보자 하는 걸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42년의 시간 동안 이제 함께 하셨던 활동가 분들도 많았고, 사업이나 기록이나 해서 저희가 42년의 시간을 이렇게 딱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최대한 위키하고 아카이브를 통해 정리를 해보자, 담아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저희가 많은 자료를 올리고 있지만 더 올려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최근에는 저희랑 나이를 같이 먹고 있는 42년 살 먹은 그 여성 합창단 내용을 저희가 아카이빙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는 이제 완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둘 다 초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 앞으로 울산 Y가 50년,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 기록을 이제 계속 구체화하고 이제 옛날 것들이 발견되면 다시 올릴 수 있는 형태로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agdalena 공동체 김정아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지금 39년이 되었고요. 1985년에 용산 직결지에서 처음 개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겠습니다. magdalena 공동체는 용산 직결지에서 시작하여 쉼터 및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의료법률, 직업교육, 자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중고령 여성을 포함한 정부 지원이 어려운 사각지대 여성들을 위한 사업과 위험에 노출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지원 사업, 성매매 예상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탈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독립지원 사업인 그룹홈과 성매매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일시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카이브가 40년의 시간을 거스러온 아카이브를 정리하는데 좀 많이 어렵긴 했는데요. 여기 지원하는 단체들의 도움으로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위키 문서를 작성하는데요. 제가 좀 나이가 많아서 위키가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또 이해하다 보니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창구들이 계속 연결이 돼서 저희 아카이브가 다른 곳에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앞서 보여드렸던 페이지에 네, 아카이브하고 위키하고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또 뒤에 저희 그 전시물에도 QR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좀 질문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네, 두 단체에 있는 기록들을 창립 선언문 뭐 이런 것들도 살펴보다가 이런 내용들이 담길 수 있구나. 네, 보다 보면 되게 시간이 가는데 이러면은 일을 못 하는데 네, 그래서 아차 싶었던 네, 그래서 재미난 기록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서 한번 또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펴보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이제 각각 두 가지 질문들을 드리고 또 공통적으로 네, 질문을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울산 Y에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울산 YWCA 시초가 주부들의 모임인 미랄클럽이라고 네, 되어 있던데 미래클럽에서는 저소득층 여성들과 일손이 필요한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파출부 사업을 뭐 시작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어쨌든 그런 시대상에서는 이런 활동들도 그 기획을 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이게 좀 회원 운동체로서 혼자 이제 일을 개척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소외된 사람을 위한 운동이라는 그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었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래서 지역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울산 YWCA 지향이 이런 역사성에서 이어졌다고 그런 생각들이 들었는데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울산 YWCA 시작은 미랄클럽이라는 주부의 모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그 미랄클럽이라는 게 YMCA에 속해 있던 주부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 여성들이 이제 울산에 여성단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그게 발화가 돼서 이제 울산 YWCA를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성단체로서 가질 수 있는 시각이 훨씬 넓기 때문에 그리고 YMCA에서 활동하셨던 그분들의 경력이 있어서 YWCA의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스포트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미 시작부터가 여성단체로서 여성들이 말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로 시작했던 단체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권익보호에 대해서 되게 힘도 있게 준비를 했고 많은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예로 들어주셨던 파출부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그냥 단순히 직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다 보니 그 파출부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울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때 그 시절에는 그런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조금 많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 일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이제 여성들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가 많이 조성되어 있진 않아서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지만 굉장히 많은 성원을 받아서 참여를 많이 했던 걸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출부뿐만 아니라 파견 요리사나 도배사, 타간모 간병인 등을 양성하고 파견하는 사업을 펼쳤고요. 지금까지도 저희가 작년까지 진행한 고령자 인재 사업이라던가 돌봄과 살림 등을 통해서 여성들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한 이 부분의 사회적 진출에만 이제 한계를 짓는 게 아니라 울산이 아직도 문화 불모지라고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더 심한 불모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판을 벌려서 할 수 있는 클럽 문화를 저희가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클럽이라 표현을 안 하고 동아리나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그 이제 기록에는 클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기타 클럽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노래 부르는 클럽 등 다양한 클럽들을 많이 하면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형태를 많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권 신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그 역사성과 목적을 잊지 않고 계속 이제 운동을 해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으시면서 또 뭐 좀 공감 가는 이야기라든지 보태고 싶은 부분들 아니면 질문 이런 것들은 타운홀로 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막달레나 공동체의 질문을 그러면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좀 설립 배경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막달레나 공동체에서는 그 콘텐츠로 올려져 있고 저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옥정 대표님하고 문혜연 수녀님이 이제 만남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좀 연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거대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손 내밀고 잡아주는 것 이런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초기 막달레나의 집이라는 그 쉼터에서 여성들의 연대가 어떻게 이뤄지고 또 용산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장됐는지 그 얘기들을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막달레나 공동체에서는요, 아주 오래된 둥근 밭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성들에게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겨서 사는 이들에게 그저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따뜻한 밥을 나눠 먹는 둥근 밭상입니다. 성매매 없어서조차도 성매매 여성들을 더럽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주는 이들임에도 자신의 가족들과 겸상하는 걸 꺼려했어요. 그 여성들은 밭상에도 소외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더욱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 정성스럽게 밥을 지어 나눠 먹었습니다. 밥 앞에 상하가 있을 수 없고 밥 앞에 오해가 편견도 없습니다. 밥 시간에 이 집을 찾는 사람이면 식구이건 아니건 간에 일단 밥솥이 허락하는 한 밥상 앞에 앉아 봅니다. 이렇게 낯선 이들에게 등장해서 감대했습니다. 또 막달레나 집은 벽제화장터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여성들이 죽을 때마다 직접 장례를 치러주었어요. 당시 성매매 여성지의 직결지 여성들의 죽음은 재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례식을 갔다 오면 재수가 없어 영업에 방해된다고 소금을 뿌리곤 했습니다. 막달레나 식구 손 막달레나가 신부전증으로 죽었을 때도 역시 장사를 치러줬습니다. 여성들을 뿐만 아니라 성당교우 막달레나를 아는 김수환 추기경님이 와주셨어요. 장례식에 여성 및 몇몇 분들이 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놀라운 것은 이날 직결지에서 노제를 지렀는데요. 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나타났어요. 손 막달레나 장례식은 삼각지에서 성당에서 지냈는데요. 이날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마치 따뜻한 그 어떤 아름다운 의식을 치른 것처럼 여겨졌다고 해요. 장례식을 지켜본 여성들은 자신도 죽었으면 이렇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여성들의 치료받을 권리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섰는데요. 막달레나 집은 개원과 동시에 그 다음에 의료 지원을 했습니다.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몸과 건강은 충분한 배려가 되지 않았고요. 성매매를 통한 성병 감염, 인신 낙태 등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매매 공간에서 술 또는 약물 의존 등으로 인해 낮과 밤이 바뀐 생활 습관과 불규칙한 식사 잠자리 등으로 인해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돌보거나 건강을 관리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몸을 돌보는 일은 여성들에게 단순하게 건강을 돌보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성매매 중단 이후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매매 공간을 안팎에서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들에게 대한 다양한 지속적인 의료 지원이 요청되었고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여성들은 주민등록증이 말살되거나 의료보험이 끊겨서 제대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의료 지원이 다발적인 것으로 이루어진 거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가 요청이 됐는데요. 마침 이때 가톨릭 사회복지회를 통해서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을 알게 됩니다. 저희 막달레나에서는 이 의사선생님과 함께 각 현장을 돌면서 의료를 보게 되고요. 이 당시에 무료로 지원하는 의료를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의료지원은 직결지에서 햇살곤 진료소로 운영됐고요. 현재는 10대 여성 건강센터인 나눔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떨리신다고 그러셨는데 오히려 그 담담하게 적어주시는 게 더 얘기가 이게 이렇게 쑥 빠져들게 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다시 또 울산 YWCA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그 울산 YWCA에서 소비자 운동이 좀 되게 대표적이고 활동으로 기록에서도 좀 볼 수 있었는데 소비자 운동이 좀 지역과 여성의 그런 매개점이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여성이 주축이 되는 운동으로서 소비자 운동이 지역에서 만든 울산 지역에서 만든 그런 변화의 사례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또 고민이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나바다 운동의 시작이 YWCA였습니다. 모르셨죠? YWCA가 시작을 했던 운동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찍이 소비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준비를 하고 운동을 해왔던 사업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 Y도 이제 아나바다 운동을 지역 내에 실천을 하면서 아나바다 나눔터를 운영을 하고 소비자 상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시민들에 대해서 소비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조금 주도적인 활동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가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만 이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넓은 범위의 환경 운동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함께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소비자 관련해서 전문단체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상담원도 생겼고요. 관련해서 물가 조사하는 것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우리만의 색채를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지금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활동했던 80년대부터 이제 2000년도까지는 저희가 주도적으로 물가 조사나 이제 상담을 진행을 했다면 이제 전문기관에서 역할을 맡아가면서 울산 Y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거 그냥 그 문제만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의 이제 경험과 장점을 살려서 주부나 노인,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이제 소비자 교육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서 소비자 단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요. 시에서 이제 사업을 받아서 소비자의 날 기념식이나 캠페인을 이제 함께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울산 Y가 예전에 그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소비자 운동에서의 그 역할을 다시 이제 가져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중축에서 이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는 게 저희의 일단 숙제이면서 고민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어서 막달레나 공동체에도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카이브의 이름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용감한 여성들입니다. 네, 그래서 막달레나 공동체 저희가 그 위키 화면은 못 보여드리긴 했는데 또 그 위키에는 그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이렇게 출간한 많은 출판물 목록을 중심으로 이제 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매매 여성들의 인터뷰나 설문조사, 매뉴얼 이런 것들 그런 현장에서 담은 기록들을 많이 만드셨고 그것들을 이제 위키에서도 목록화되어 있는 것들 올려놨는데 그것들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성을 당당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한 주체로서 용감한 여성이라고 이제 그리고 표현하는 것들이 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막달레나 공동체가 그리는 이런 공동체상에 대해서 좀 이 얘기들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려보고 있는 공동체성이 어떤 것인지 얘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달레나 공동체는 여성들이 견뎌온 삶의 역사를 존중하며 당당히 주체로 나아갈 수 있게 함께 하였습니다. 그 사례 중에 동료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막달레나 집은 동료 상담 또는 동료 활동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동료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며 여성들과 함께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직결지 현장은 많은 사람들이 낯선 옛 부인에 대한 경계감을 노골적으로 들었는데요. 성매매 직결지 여성들과 거리를 좁혀 이웃이 되고 가족을 이룰 수 있던 가정에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레나 집과 관계를 맺은 한 여성이 다른 여성을 돕고 이 여성이 또 다른 여성을 일꾼이 되고 그렇게 동료에 대한 지원 활동의 가능성을 현장에서 실감했어요. 이들은 직결지 내 현장 지원센터의 사업을 시작했을 때 여성들의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는 소중한 자원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수용되고 있다는 심리적 신뢰감을 주었고 또한 그렇게 끊임없이 부딪히고 좌절하면서 어쨌든 자신의 삶이 나아갈 수 있는 돌발구를 찾기 위해 가감히 나선 선배 여성들의 삶과 마주해본 경험에 무엇보다 이해함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동료 교육은 피해의 경험을 끌어내어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의 삶을 추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의 능력을 추동하고 강점을 개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동료 교육에 연대하는 여성들은요. 판도라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용산이 재개발되면서 직결지가 폐쇄되게 되는 시점에 이루어졌어요. 성매매 직결지에서 수없이 살았던 여성들, 특히 중장년 여성들이 그 철거된 공간을 카메라에 담는 프로젝트입니다. 여성들은 저물어가는 성매매 직결지를 기록하고 그 공간이 사라진 것을 목격하면서 과거와 이별을 준비합니다. 성매매 직결지라는 낙인 찍힌 공간과 그곳에 묻힌 자신들의 과거 삶과 화해하면서 흔적 없이 사라진 공간을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이주해 나간 새 공간에 적응하고 건강하게 삶을 지속하는 힘을 모으는 과정을 판도라 언니들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후 작업들은 책으로 엮이고요. 해외 전시회까지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막달레나 공동체는 성매매로 상처받은 이들의 행복과 삶의 권리에 주목하고요. 서로의 아픔과 기쁨,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며 공동체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돕고 배우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쩌면 지역이라는 곳에서 되게 약간 좀 다른 부분들도 있고 대상 자체도 울산은 조금 더 넓은 범위에 다양한 시민들이 좀 참여하고 용산이라는 지역에서 막달레나는 어쨌든 좀 성매매 여성에 국한돼서 그렇게 공동체성을 만들어 왔는데 근데 모습들은 되게 닮아 있다는 생각들이 들고 동료 교육이라는 얘기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의 배움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공동체성을 만들어 갔다는 것들이 어쩌면 비슷한 모습으로 전 또 보이기도 해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나눠봤었고요. 다시 타운홀로 보여주시면, 들으시면서 질문도 좀 남겨주시고, 공감의 의견들도 좀 주셨는데요. 나는 돌발 질문을 가급적 줄여달라라는 요청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답변하기 그래도 쉬운 부분들로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다른 질문들은 오늘 현장에서가 좀 어려우면, 이후에 서면으로, 조금 준비를 해서, 드리는 방법들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견 주신 것들만 좀 보면은 직접 현장에서 들어가 여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확대시킨 모든 활동가분들 존경스럽다는 의견 남겨주셨고 또 막달레나의 살아있는 이야기 김정한 팀장님 흔들리지 않는 차분함 침대 간 것 같은데 조금 더 밑에 혹시 있나요? 공감의 얘기들만 먼저 한번 볼게요. 상하 없는 평등한 밥상 얘기 너무 감동적이었다.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기반을 만든 울산 Y 활동을 응원한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질문을 그러면 좀 남겨주신 게 있는데 지금 좀 답변이 어려우시면 말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울산 Y의 중공업 기반의 울산 지역에서 과거 여성들의 주된 활동을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혹시 좀 질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면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권한별 팀장님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사실 저희가 했던 활동 자체가 지금도 저희가 계속 중공업 기반이어가지고 여성들의 주된 활동을 하는 게 저희 하는 모든 활동이 다 여성들이 주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직원이 여성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인은 여성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하는 모든 행동이 이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생각을 해내고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것을 다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울산의 여성 단체로서 여성 단체 간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여성 단체로서 이제 양성평등 주관에 하는 활동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관련해서 이제 여성 불평등 관련한 이제 이슈가 발생했을 때 각계 이제 성명서를 낸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성들의 주된 활동 너무 넓은 범위로 제가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송송님 이렇게 좀 질문해 주신 의도나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더 말씀 가능하실까요?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막달레나 공동체도 좀 질문 주셨는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절차를 지원한 기록도 있는지? 저희는 사진 자료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 특별하게 자료라고 얘기한다면 사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자료에 그분들이 장례 치르셨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기록에서 그 생생한 모습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제일 위에 좀 아카이브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아카이브에 대한 목표나 방향, 이미지 등을 논의하고 합의하는 자리가 있었는지, 그것들이 어떤 과정에서 진행됐는지, 좀 아카이브 진행 과정의 좀 세부적인 부분들,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네,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 혹시 두 분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 실무를 제가 맡아서 주도를 했기 때문에 그 실무자의 그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본인이 중점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주변에 많은 분들이 조언을 해주시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다, 또는 이제 사진을 선별하는 과정에서도 이 사진은 빼고 이 사진은 넣자 했는데 그게 이제 다른 분이 넘어가면 이 사진은 필요 없는 사진이고 이 사진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의견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아카이브 하는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실무자가 중심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진행할 때 사무국 위주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른들한테 보고 드리는 형태로 했고, 사무국에서 이런 형태로 하겠습니다라고 보고를 많이 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첨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현재 운영의 어려움은 이제 2년이 되면서 2년 차가 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많은 이제 2년 동안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시간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어려움이 없고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된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라서 그게 저희의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콘텐츠는 또 제가 맡아서 합니다. 그래서 주제와 내용은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상반기부터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는 저희 이제 인물 아카이브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진경 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초대 회장님도 살아 계시고 해서 이제 어른들의 그때 그 시절에 있었던 일들, 그 Y가 어떤 이제 사회적 역할을 했는지를 들을 수 있는 인물 아카이브를 이제 다음 달부터 2분씩 차근차근히 할 예정이라서 네, 이제 저희의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 목표는 인물 아카이브를 마무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아카이브를 준비하는 시간이 좀 많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디지털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디지털 아카이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오랫동안 가져왔던 역사를, 담아왔던 역사를 잘 정리하고 그것들을 다른 단체들, 다른 활동가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가장 많이 아카이브에 올린 것은 사진인데요. 사진이 거의 10,000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런 사진들을 좀 정리하는 작업들이 그전부터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실무는 제가 맡고 있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다지 잘 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같이 동료가 있어요.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과 많은 시간들을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의논을 가지고서 같이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콘텐츠를 원래 2달에 한 번씩 올리기로 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가기 전에 한번 콘텐츠를 올리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콘텐츠는 이제 인물 콘텐츠인데요. 그러니까 설립자분들의 인물에 대한 콘텐츠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콘텐츠는 언니들의 이야기를 올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 세션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오늘 공유회에 좀 계속 공통적인 질문이긴 한데요. 두 분께도 그래서 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당신에게 가장 영향을 준, 당신을 바꾼 여성운동은 무엇인가요? 네.
저희 회사 자랑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이제 YWC를 들어오면서 약간 안대를 벗은 느낌이 좀 들어요. 저는 여중여고를 나왔고 대학교도 사회복지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항상 여성들이 더 주가 되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제 아예 이제 근무하는 것도 사회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정말 많은 연대를 하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현장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불평등에 대한 그 인식이 조금 무뎠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고 그런 이제 사회 현상에 이제 계속 있지는 않았으니까. 근데 그러다가 이제 YWCA를 입사하면서 성평등 운동을 하면서 이제 내가 몰랐던 부분이 있고 내가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안 이랬구나 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었는데 나는 그냥 넘겼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한테 영향을 가장 준 거는 이제 회사에 들어와서 성평등 운동을 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YWCA 자체가 이제 여성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책적이고 그다음 사회문화적이고 한 다양한 이제 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양성평등 간담회를 진행을 해서 이제 울산 시의원하고 이제 지역에 이제 성별 영향 평가 하시는 분하고 이제 발제자분들 모셔서 간담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울산 Y가 이제 정책적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한다거나 아니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성평등 운동을 이제 주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이제 환경 쪽에서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저 자체도 이제 뭔가 눈이 가려진 걸 조금 벗은 느낌이 들고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조금 말을 좀 할 수 있지 않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질문에 조금 어려웠는데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성운동이라는 단어들을 생각해 본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런 곳에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magdalene 집의 인연이 사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처음 참여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 여성분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치유하는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드러내는 것에 주저앉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언니들의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소소한 활동들이 우리가 해나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첫 세션을 이렇게 너무 따뜻하게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러면 그 두 분께 다시 한번 박수를 드리겠습니다.